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입니다. 내용연수 5년의 건물을 정해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한 결과 제3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만원이었다. 잔존가치가 만원이라고 할 때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입니다. 6만원 아닐까요? 자, 볼까요? 자, 일단은 얼마인지 몰라. 취득원가가 빼기 만원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상각했어요. 그래서 3차 연도가 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법이잖아요. 그러면은 1년부터 해서 5년까지 쭉 만원으로만 상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5년의 전체 상각금액 얼마예요? 5만원인 거죠. 5만원 플러스 잔존가치가 만원 더해주면 얼마? 6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취득원가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데요. 되죠? 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단순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취득원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원을 차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원씩 상각이 되잖아요. 이게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은요, 상각이 다 끝나면 자산금액만큼 나와요. 사실은 정해법은 오히려 이제 자산금액하고 똑같이 나오죠. 정렬법은 5% 빼고 나오니까. 그러면은 만원에 5년 동안 생각하면은 5만원이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용을 반대 생각하면 뭐예요? 자산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취득원가가 되는 거예요. 취득원가인데 여기에 만원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5년 동안 상각을 다 해도 5만원인데 그러면 장부금액이 얼마 남냐면은 만원이 또 남아요. 여기서 만원 남는 금액 더해주면 취득원가가 얼마씩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6만원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차 연도만 보는 게 아니고 5년짜리를 다 상각하면은 다 상각했는 그 비용 금액만큼이 자산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있으니까 더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6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2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초에 토지를 1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하고 있다. 이 토지에 2021년도 말에 8만원, 2022년도 말에 13만원으로 각각 재평가됩니다. 202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5만원이에요? 3만원이에요? 재평가 손실은 비용이잖아요. 네, 비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평가 잉여금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10만원에 해가 8만원만큼 줄었어요. 2만원 손실인 거죠. 재평가 손실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13만원만큼 했어요.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요? 5만원만큼 상승하는 거죠. 그럼 2만원은 손실이니까 제거를 해줘요. 0으로 바꿔줘요. 0으로 바꿔주고 나머지 3만원이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번에다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은 3만원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3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신제품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출합니다. 2022년도 개발 단계 지출액 40만원은 모두 개발비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합니다. 2022년도 7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해요. 개발비의 내용연수는 4년이며 잔존가치는 없고 정해법 상각합니다. 위 자료를 기초로 할 경우 3일이 2022년도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의 총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연구 단계는 전체가 비용이죠. 이거는. 근데 개발 단계에서 40만원만큼은 자산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 몇 번이에요? 라고 하면은 20만원요? 이러면은 그 순간 틀립니다. 선생님 1번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함정카드가 있는 게 개발비는 자산이에요. 선생님 개발비 자산인데 왜 20만원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문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상각을 해줘야 돼요. 몇 년? 4년 동안.
얼마? 10만원씩 상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1년치 금액인 거고, 실제로 개발비 시작한 거는 7월 1일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했으니 6개월치만큼 비용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0만원에 나누기 12 하면은 뭐 되겠죠? 예, 그 다음 곱하기 6개월치만큼 사용했으니 5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5만원도 비용이기 때문에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먹어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5만원이 됩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4번입니다. 다음 중 채권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장기 연불 조건의 매매 거래는 채권의 명목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맞는 얘기죠. 차이가 유의적이다? 그러면 자, 공정가치라는 게. 자, 그 다음에 2번.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적정한 할인율은 당의 유효이자율법이다. 그렇죠. 유효이자율법 사용하는 게 맞죠. 장기 연불 조건에 해당하는 유효이자율법입니다. 그 다음 3번.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법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 평가에서 제외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유효이자율법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목이자율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4번. 장기의 선급금, 선수금,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등은 공정가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맞죠? 이거는 뭐 장기의 선급금, 선수금은 예, 평가를 하지 않고 요거는 세금 관련된 부분이니까 평가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외하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3번으로 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5번입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의 소멸은요, 유동부채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 이내죠, 말 그대로. 유동부채를 의미를 하고,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은 유동부채를 분류한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자, 그 다음 2번. 금융기관별로 당좌 예금과 당좌 차월이 각각 있는 경우 상계하여 표시한다. 25번에 답 2번이 맞으려나? 아니죠. 상계금지 원칙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당기 중에서는요, 그 상계를 하는 것보다는 당좌 차월을 그러니까 차감을 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액을 차감하고, 차감이 0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당좌 예금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금액이 존재를 해요. 이게 단기 중 상계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순서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 근데 이 얘기는 12월 31일자 이제 반영되는 표시 방법인데 상계금지 원칙이 있죠. 그래서 상계 처리는 불가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3번. 예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 발생된 일시적 재수액을 미래에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금은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직원의 돈이죠. 직원의 돈을 그러니까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제할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장기 차입금 중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상환될 예정인 부분은
기말 결산 시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 1년 이내에 상환될 예정인 거예요. 그러면은 유동부채를 분류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6번입니다. 다음 중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사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은 액면금액보다 할증 발행이 된다. 그러니까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을 가운데 시장 이자율이 이제 10%라고 치면은 액면 이자율 6%다. 그러면은 돈을 좀 더 많이 받는 셈이 돼요. 그래서 할증 발행이 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아, 잘못했다. 이렇게 되죠. 예. 그 다음에 2번 사채 발행 관련 직접 비용은 할인 발행의 경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차감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는 할인 발행은 그 관련된 이제 그 딸려오는 비용들 있죠. 이걸 더해줘야 되고 할증 발행은 빼주셔야 돼요. 이래야지 조정이 이제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할증 발행되면 만기까지 매 회계 기간 말 사채의 장부 금액이 존재한다. 할증 발행되면은 이제 매 회계 기간 말에 사채 장부 금액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할인 발행은 올라가는 걸 맞아요. 근데 할증 발행은 액면 금액과 맞추려면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대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4번 자기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만기 보유 증권으로 취득 처리한다. 아니죠. 이거는 자기 사채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사채이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옳은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7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만원 표시 이자율 10% 매년 말 이자 지급 만기 2022년도 12월 말자 사채를 발행합니다. 사채 발행일이 시장 이자율이 12%인 경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소수점 이하는 절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법으로 상각합니다. 상각액을 물어보는 거죠. 2021년도 상각액을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표를 만들어야 돼요. 일단은 2021년 1월 1일에 이제 시작하는 금액이 10만원에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액면 금액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채 할인 이제 발행이 얼마냐, 이제 이걸 봐야 돼요. 보면은, 시장 이자율이 12%죠.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에 12%에 해당하는 현재 가치.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0.79719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시 이자율이 10% 만원이죠. 만원에 12%에 해당하는 연금현가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69005원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자 10만원인데 그러면 10만원에 곱하기 79719가 되죠. 얼마냐면 79,719원이 돼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연가 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곱하기 1.69005 얼마냐면은 16,900원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해주면 이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 96,619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96,619원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현재 가치 얼마? 이 금액이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021년 12월 말일이 돼요.
그 현재 가치는 96,619원에 액면 이자율이 얼마냐면은 10%가 돼요. 그래서 얼마? 만원. 그 다음에 유효 이자율 보면 얼마냐면은 12%가 돼요. 그러면은 96,619원에 곱하기 12%가 돼요. 11,594원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차익이 얼마예요? 1,594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4차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8번입니다. 다음 중 충당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여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최선의 추정치죠. 충당부채 레파토리는 항상 1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의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금액을 측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고려한다는 순간 틀린 거죠.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처분하고는 충당부채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서 문제가 나와도 이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충당부채 명목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차이가 중요하다면은 명목금액으로 하지 않고 현재 가치를 해도 돼요. 근데 뭐 안 중요하다 그러면은 명목금액 해도 돼요.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기업이 지급할 금액을 제3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제3자가 변제할 것이 확실치 않더라도 금액을 할 수 있다면 추정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말이 안 되죠. 기업이 지급할 금액을 제3자가 직접 지급한답니다. 이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충당부채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금액을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그러한 부분에서 적립을 하는 거죠. 적립을 해서 회사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3자가 지급한다는 거는 충당부채와 이게 관계가 있는 내용일까요? 없는 내용일까요? 사실 굳이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자산 인식한다는데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9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퇴직급여에 관련된 회계정보입니다. 2022년 주식회사 3일의 손익 계산서상 비용으로 인식할 퇴직급여는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2021년도가 기말이면은 2022년도 1월달로 바꾸면 돼요. 요거는 관계없어요. 그리고 왜냐?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은 22년도 1월달 넘어올 때 1월 1일에서 기초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5만원짜리 9장, 아니다. 만원짜리 4장, 5천원짜리 1장, 이제 딱 적립이 돼 있겠죠? 45,000원이 한해 신주단지 안에 적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중에 이제 퇴직을 했죠.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줍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얼마 남아요? 15,000원 빼면은 그렇죠. 만원짜리 3장만 남는 거죠. 3만원 남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6만원만큼 추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6만원까지 적립을 하면 되죠. 근데 기존에 금액 얼마 있어요? 3만원 있죠. 그래서 얼마만큼 더 넣으면 돼요? 6만원까지 채우려면은 그렇죠. 3만원만큼 추가 적립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29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추가 적립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0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말 이연법인세 부채는 2만원, 2022년 말 현재 미래 기간에 과세 소득을 증가시키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10만원, 법인세 부담액은 8만원, 법인세율은 30%로 가정할 경우 3일에 2022년도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연법인세 부채는 2만원이에요. 근데 일시적 차이, 그러니까 2022년도 말 가산할 일시적 차이죠. 플러스 해줘야 돼요. 10만원. 근데 법인세 부담액은 8만원인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자, 매년 30%예요. 그러면은 이연법인세 부채는 2만원이 지금 존재를 하죠. 이거는 이제 빼주면 되고, 자, 30% 하면은 3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빼면 얼마? 그래서 얘는 더하기고 요거는 작년 거니까 더했는 걸 나중에 반대로 빼주면 돼요. 작년 거는 반대 보고요. 올해 부분은 가산은 플러스 차감 마이너스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얼마? 만원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만원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럼 얼마? 가산세 법인세 부담이 얼마? 9만원이 되는 거예요. 30번에 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